네, 코딩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 X 그 독립변수가 세 종류가 있고요. Y는 종속변수입니다. 저희는 사실 지금 이 컬럼이 5개인데 총 합쳐서 여기는 4개죠. 그냥 얘로 이렇게 해놨고 500개의 데이터 대신에 20개의 데이터만 얘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완전히 랜덤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, 자, 저희가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 X랑 Y라는 걸 따로 지정을 해줬었어요. 그 X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가 됩니다. 그쵸?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저희가 8대2로 했었죠. 그러면 이만큼이 트레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만큼의 20%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. 사실 이 순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트레인이고 나머지는 테스트다 이런 식으로 안 가죠. 이렇게 막 섞이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설명을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트레인 그리고 테스트. 자,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트레인 테스트를 나눌 때 앞에다가 X 트레인, X 테스트, Y 트레인, Y 테스트 이렇게 4개의 이름을 지정을 해줬잖아요.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이제 X 트레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Y 트레인 데이터. 그리고 여기가 X 테스트, 그리고 여기는 Y 테스트.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어디를 썼었죠? 바로 여기 X 테스트랑 X 트레인이랑 Y 트레인을 써서 저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. 이 두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더니 어떤 리니어 수식이 나왔어요. 뭐 예를 들어서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뭐 이런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얻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이걸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예측을 할 건데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면 아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설명했을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을 겁니다.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를 넣을 때 이 Y 테스트 값은 집어넣지 않아요. 여기 안 들어갈 거예요. 이 부분 넣어가지고 이 Y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볼 겁니다. 자, 여기 X1, X2, X3 값이 있죠. 이 6이라는 숫자를 요 X1, X2, X3에 넣을 거고 여기 지금 ABC는 미지수지만 이 모델링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이 ABC를 정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모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X 테스트의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예측한 Y의 값이 뭐 6.7이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18번째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이거는 4.5더라. 얘는 뭐 5.5고 마지막은 11이 나왔다.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사실 X 테스트에 실제 종속 변수인 Y 테스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. 다만 여기에 넣어보지 않았을 뿐이죠.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을 하기 위한 거니까 이 실제 값을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. 하지만 예측을 하고 난 뒤에 이 예측 값을 이 실제 값이랑 비교는 해볼 수 있죠. 자, 차이가 얼마인지.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나머지 아래 두 개는 1. 자, 이렇게 실제 데이터랑 우리 예측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차이가 뭐 크다 작다는 사실 눈을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뭐 데이터의 특성마다 스케일마다 좀 달라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똑같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모델이 보여주는 이 실제와 예측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보여주는 실제와 예측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게 더 나은 모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코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셀을 만들어 주시고요. 예측하는 것도 그 모델링 하는 것만큼 코딩 자체는 간단합니다. 저희가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모델이란 이름에 지금 저장을 해놨죠. 이 이름은 모델링이 이제 끝난 상태예요.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. 이걸 가지고 닷을 쓴 다음에 predict를 써주시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. predict를 하고 괄호를 열고 이 안에다가 예측할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
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X 테스트가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X 테스트를 넣어주시면 실행을 하면 예측값이 나오죠. 69번째 데이터는 예측값이 418.21 어쩌고 저쩌고, 29번째 데이터는 567.09 이 숫자가 섞여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샘플링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뒤섞여 있는 거고, 저희는 이걸 Y 테스트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X 테스트와 Y 테스트는 똑같은 랜덤 샘플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 또한 랜덤이지만 결국 동일한 순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69, 29, 471, 69, 29, 471 똑같죠? 그리고 각각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시면 418, 567, 534, 451, 554, 541 상당히 비슷하죠? 큰 차이는 안 나고 막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,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사실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 이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줄게요. 프레드라는 이름에 넣어줄게요. 프레드를 써주시고 얘를 다시 한번 확인차 불러보시면 다 저장이 잘 되어 있죠.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제가 처음에 모듈을 부를 때 이 맵플란 라이브러리랑 C본 같은 경우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서는 C본을 한번 써볼게요. 주로 C본을 많이 쓸 거예요. SNS하고 이름은 스캐터 플롯입니다. 왜냐하면 스캐터 플롯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스캐터 플롯 써주시고, X축에 갈 데이터를 먼저 써주시고 Y축에 갈 데이터를 써주시면 되는데, X는 Y 테스트, Y는 프레드 이렇게 써주신 뒤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어떤 관계인지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. 만약에 얘네가 완전히 일치하면 일직선이 되겠죠. 근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스케일은 0에서 650까지 똑같은데 가로 세로 비율이 좀 달라서 좀 읽는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사이즈를 좀 맞춰볼게요. 사이즈는 15는 아니고 제 맵플란 레이블을 써가지고 사이즈를 바꿔줄 겁니다. plt figure fix size 한 뒤에 여기에 똑같은 숫자 뭐 10,10 이렇게 해주시면 네, 정사각형 모양의 플랫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여기 y 값은 실제 데이터 값, 여기는 예측 값. 이게 완전히 일직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예측이 잘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만약에 예측의 개판이었으면은 이 점들이 막 여기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정도면 뭐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잠깐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이 강의 말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파트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치만 제가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그때그때 조금 친숙해질 수 있게끔 필요한 그 플랫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, 이 부분을 막 굳이 외우거나 100%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여기서 어느 정도 자주 보이는 코드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고, 안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파트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플랫 관련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코드들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예측값이랑 실제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, 그래도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수치화된 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. 그 부분을 이제 코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